알짜뉴스에선 지난주부터 각 분야의 올 한해 이슈와 내년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휴대폰과 디카 분야엔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분야의 이슈와 전망을 이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09년 휴대전화 시장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애플 아이폰의 출시입니다. 다음달 폰으로 불리며 국내 소비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던 아이폰은 출시 10일 만에 10만 대가 판매되며 그 어떤 휴대전화의 판매 기록보다 좋았습니다. 아이폰 덕분에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부쩍 증가했고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옴니아2와 노키아의 5800 익스프레스 뮤직의 판매량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무선 인터넷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을 스마트폰에 기본 장착한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제조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말기의 액정을 손이나 펜으로 눌러 이용할 수 있는 풀 터치스크린 휴대전화의 일반화도 2009년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터치폰은 입력이 편리할 뿐 아니라 화면의 크기도 3인치 이상인 제품이 많아 사용자의 눈을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그동안 DRM의 발목이 잡혀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코덱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DBX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하나둘 늘어가고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아몰레드 액정을 탑재한 휴대전화가 많아지며 눈으로 보는 휴대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0년에는 어떤 제품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열풍이 눈에 띄는 한 해였네요. 다음은 디카 부문 이슈와 전망입니다. 차주경 기자가 전합니다. 2009년을 뜨겁게 달군 디카 시장 이슈는 단연 환율입니다. 연초 환율 급등으로 인해 카메라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제조사들도 판매량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 열풍이 불면서 카메라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올림푸스, 파나소닉 미러리스 카메라는 1년여 만에 시장 점유율을 10배가량 끌어올렸습니다. 2010년에도 미러리스 카메라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존 제품의 인기몰이와 더불어 새로 시장 참여를 선포한 제조사도 여러 곳 있기 때문입니다. DSLR 카메라 시장 경쟁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35mm DSLR 카메라와 보급형 DSLR 카메라 위주로 상식을 깨는 신제품이 다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디어잇 차주경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디카로 대변되는 미러리스 카메라 등 내년 디카 시장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음 주엔 이슈와 전망 마지막 시간으로 게임과 가전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진짜 같은 가짜 백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품명에 디도스 등의 문구를 넣고 악성 코드를 치료한다고 홍보하지만 악성 코드 치료 기능이 없는 것은 물론 임시 파일과 쿠키 파일 등을 위험 요소로 진단해 사용자에게 유료 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가 오피스 2010 베타 버전을 함께 내놓으며 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컴 오피스 2010은 호환성과 직관적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두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0은 PC와 모바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솔루션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뉴스위크가 내년 IT 업계의 10대 뉴스로 애플의 태블릿 컴퓨터 출시와 MS 스티브 발머 퇴진 압박, 구글의 반독점 제소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신용카드 대신 주요 결제 수단으로 상용화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뉴스 콘텐츠 유료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내 39개 부처가 신문 스크랩이나 전자 게시판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가 내년부터는 불법 행위로 감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리를 위해 활동하는 헤비 업로더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내년 말부터는 사적으로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다운받을 경우에도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다가오면서 액티브엑스로 인한 한국 인터넷 사이트들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과 금융거래 등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해 더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AS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 구입 당일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하루만 지나도 중고인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엔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플랫폼 바다의 스크린샷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스크린샷은 메인 화면과 음악 리스트, SNS 서비스 구동 화면 등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삼성 자사의 터치위즈 유저 인터페이스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타 스마트폰의 장점을 결합한 모습입니다. LG전자는 LED 광원을 사용한 22인치 LCD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두께 20mm의 명암비는 200만 대 1, 소비 전력은 최대 40% 절감했습니다. 수은과 납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토 브라이트 기능과 타임 컨트롤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코언 시스템은 HD 동영상 재생과 TV 아웃을 지원하는 PNP, 코언 V5 HD를 선보입니다. 4.8인치 1670만 컬러의 터치 LCD에 BB 플러스와 Z 이펙트 3.0, 그리고 내장 스피커가 장착됐습니다. 두께는 15.7mm, 무게는 약 200g입니다. 삼성전자는 와인 냉장고 지펠 와인셀러를 출시했습니다. 와인 종류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다르고 내부의 위아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중 글래스도어를 채용했으며 코르크 마개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내부 습도는 60에서 70%로 유지합니다. 또 진동으로 와인이 빨리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에 전해드린 알짜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09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여운과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